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남구 대치동 대한민국의 교육 1번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에서 한국 대학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과 또 학생들이 한국 입시가 다소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교육 정보를 알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강을 찍은 다음에 약간 좀 인터뷰를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학생들이 대학교 요번에 입시 발표가 난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축하해주고 또 그 기간 동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한창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6강 저희가 그 학생부 종합 또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희 6강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소는 많이는 비슷하고 어떤 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은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 어떤 재능이 이과적이든 문과적이든 있는 것을 충분하게 학생들이 공인 성적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대학에 제출하면서 인정을 받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한국 입시에서는 우리가 학생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 안에 내신이 있다던가 그런 건데, 이 해외고 졸업자들에겐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전형은 다소 한국 학생 시스템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차이점도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화면을 보면 우선은 한번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입시를 하고 또 해외 입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다소 복잡한 그림이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국제중이라는 데를 거쳐서 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일반 중학교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물론 여러분 중에 이제 해외 중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의 이제 이 채널을 보는 친구들은 이 해외에 있는 우리가 해외고를, 출신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학교를 다니면 일반고, 외고, 전국 자사고, 국제고, 영재고, 이런 각종 형태의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 물론 이제 대학을 갈 때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 한국 대학을 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런 걸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혹은 영국 대학, 홍국 대학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나,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한국 대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거죠. 제가 이 화면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 외국인 전형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특례 전형이라고 하는 12년 특례 혹은 이제 3년 특례 이렇게 전형을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6회에 들어가지 않지만 한국 대학을 지원할 때 6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 6번의 기회 중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특례라는 전형으로서 3개의 카드를 썼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수시 전형에서 나머지 3개를 쓸 수 있는 거죠. 전형적으로 그러나 해외에서 해외고를 졸업했거나 특례 전형의 친구들은 이 논술 전형이라는 전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이런 전형은 해당 사항이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 나온 경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 전형과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은 해당 사항이 없죠. 이거는 그 우리나라 생활기록부, 한국에서 공부하는 국내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거고, 일반 전형이라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논술을, 어려운 글을 한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기자와 그 학생부 종합이라는 이런 전형을 하는 거죠. 물론 학생부 종합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는 서울대학교하고, 물론 이제 다른 학교들도 학생부 종합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죠. 연세대학교도 있고, 물론 고려대학교도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또 성균관대학교도 있고, 많은 서강대도 그렇고, 많은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면 이제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가 주요한 해당하는 경우죠. 물론 특기자 전형과 서울대는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이 둘 다 있지는 않지만 고려대학교나 그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과 특기자 전형이 양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특례 카드를 3개 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나 쓰고 뭐 특기자를 2개 쓰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기자 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특기를 대부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고,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은 특기자에서 어느 정도는 걸러지고, 예를 들면 뭐 토플이라든지 이런 전형은 학생부 종합에 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대학교 그 입시 요강을 보면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특례나 특례 전형 혹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자 전형의 형태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형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해외고라고 하는 그런 전형으로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전에 작년보다도 물론 특기자 전형의 인원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특기자 전형 내에서 연세대학교에서 125명, 고려대학교에서 95명, 이화여대 114명, 그 다음에 한양대 68명, 그리고 경희대 30명, 국민대 48, 이런 식으로 여전히 특기자 전형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특기자 전형은 서류를 보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경희대도 서류를 보고, 한양대인 경우는 이제 에세이를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국민대는 이제 공인 점수를 보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외고 전형이라고 하는, 해외고 친구들이 들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대나 성균관대학교, 서강대, 중앙대, 숙명여대, 그 다음에 건국대, 경희대,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을 여러분들이 다시 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느 전형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기엔 다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국외대나 연세대, 그 다음에 카톨릭대, 인하대, 아주대, 이런 형태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을 선발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학교가 다 해외고 졸업자를 그 학생부 전형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한양대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으로 그 해외고 학생들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또 바꿀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도곡대, 국민대, 총신대, 숭실대 대부분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입시는 특례의 경우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서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IB를 하면서 예를 들어 SAT를 한다든지, IB를 하면서 AP를 한다든지, A레벨을 하면서 SAT를 한다든지, IB를 한다든지, 기타 토플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GAB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수상 실적을 갖는다든지, 이 특례 전형을 준비할 때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서류를 대부분 받습니다. 그러면 특례 전형에서 받는 서류는 또 특기자 전형에서 대부분 받습니다. 그러나 학종에서는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입시 전략은 특례를 준비하는 서류를 한 번에 잘 준비해 놓으면 특기자를 준비하든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든 어렵지 않게 준비가 저절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특례나 특기자 전형, 학종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해서 선생님 이렇게 이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다소는 좀 뭐 많아 보이지만 선생님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당락은, 여러분들이 물론 우수한 학생들이겠지만 여러분의 당락은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에 학과를 지원하는 지원자들과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할지라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학생이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대학의 동일한 학과를 지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내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GPA라고 하는 이런 것은 당연히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점수, 토플, 토익, 학력평가라고 하는 SAT, IB, NCEA, 그 다음에 A-Level, ACT, AP, 그 다음에 여기서 물론 뭐 IB 체제에서도 A-Level 체제도 내신 관리 잘 해야 되고 캠브리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 수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AMC라든지 화학올림피아드, 물리올림피아드, 수학올림피아드, 뭐 MUN이라고 하는 모의국제회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제외국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불어, 독어, 뭐 단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논문, 봉사, 그 다음에 다양한 각종 수상, 그 다음에 이 자기소개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그 여러분들이 선발하는 분들과 만나는 또 하나의 그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아주 잘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도 물론 잘 준비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특례를 몇 개 쓸 것이냐 혹은 수시를 몇 개 쓸 거냐 무지하게 중요한 게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몇 명 그 합격자 사례를 잠깐만 보면, 자, 올해 서울대 화학과를 합격한 그 학생을 하나 보면 국제학교 출신입니다. 해외고, 토플 119, SAT 1540, 그 다음에 SAT2 케미 거의 만점에 가깝게 돼 있죠. AP 과목이 바이올로지, 사이콜로지, 인바이러먼트 사이언스, 케미스트리, 캘큘러스 전부 다 5점을 받았죠. 그리고 이과생이지만 월드 히스토리도 하나 4점. 뭐 물론 월드 히스토리는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4점도 굉장히 잘한 그런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서울대 화학과에 합격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서울대 간호학과에 합격한 친구인데, 여기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IB가 42점 맞았어요. 그러면 아니 IB를 했는데 SAT를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IB를 만점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만점 맞을 수 있다면 사실은 SAT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B라는 점수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100% 만점 받는다고 확신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SAT를 보완적으로 토플도 하고 AP도 하고, 그래서 기타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는 서울대 간호학과에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친구는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국내에서 우리가 중도 귀국자로 얘기할 수 있죠. 특례생인데 토플, 토익을 만점 받고 그 다음에 충북대 승희학과를 합격한 거죠. 그래서 이 공인 점수를 2개를 만점 받으면서 희망하는 학과에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친구는 점수가 비교적 토플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도 그 AP라는 과목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연대 하스에 올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느 대학에 합격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입시에서는 운도 따르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면 어려운 학교도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종이나 혹은 이 소위 말하는 특기자 전형에서도 이 자기소개서가 별로 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서 이 내용을 보면 이 학생이 그동안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대학을 보낼지라는 내용이 잘 들어있고, 또한 이 내용을 보면서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입학사정관 분들께서 검토하면서 학생들을 합격의 당락을 결정을 짓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소개서는 주로 우리가 한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특기자 전형과 그 다음에 학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7강에서는 IB나
SAT, ACT, A-Level이라든지 혹은 AP라든지 뭐 이외에도 제가 그 NCEA라고 하는 그런 과정 혹은 캠브리지 과정도 다소 같이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특기자 전형과 학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됐기를 기대하며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